새해 첫날 이렇게 나온 게 너무너무 지금 부담스럽고 과분하고. 우리 BBS 불교 방송과도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다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방송국에 태어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네. 강한 어머니. 그랬죠. 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세요. 싸납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사실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이 프로에 초대하시는 분에게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여쭤보거든요. 인생의 선물? 예, 인생의 선물. 예,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하, 네. 인생에서.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선물,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지역 들어오는데 특산물들.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선물이 물론 스님들한테 108염주도 많이 오고 천주도 많이 오고 뭐 하여튼 뭐 많이 옵니다마는 제가 결혼할 때 극작가 한운사 선생님 네. 유명한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쓰신 극작가 한운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참 저를 이뻐하셨어요. 결혼한다니까 원숭이 3마리를 사주셨어요. 돌로 된 원숭이. 원숭이 예, 3마리인데 예. 하나는 귀를 귀를 막고 있고 하나는 입을 하나는 눈을 막고. 그러니까 못 본 척, 못 들은 척, 말하지 말고 네. 그렇게 살면은 3마리가 그렇게 살면은 결혼하는 사람이 눈 감고 3년, 벙어리로 3년, 뭐 장님으로 3년 그렇게 하면 10년이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3마리를 사주셨는데 그거 쉽게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끌고 다녀요. 이사할 때마다. 네. 예, 우리 집에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작 뭐 하시고 뭐 하셨는데도 그거보다도 더 대표작이 있어요. 지금 살아오신 여기까지의 일들. 네. 그것이 진짜 대표작인데 그래도 네. 연극이나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나 하시면서 이건 정말 내 대표작이야 하는 작품 혹시 있으시면. 목욕탕집 남자들. 아우, 재밌었죠. 목욕탕집 남자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앉혀놓고 어느 날인가 우리 며느리들 데리고 어머니하고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들어앉아서 탕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목욕탕에 들어간다니까 전부 이제 뻘거벗고 들어가는 줄 알고 여기를 그냥 뭐 살색 옷을 입고 뭐. 근데 사실은 스텝들만 안 보게 하면 되나?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도 하여튼 뭐 그런 흉한 일은 없었는데 그 목욕탕 이렇게 목욕하면서 큰 며느리를 앉혀놓고 큰 며느리 보고 네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지가 그러다가 내가 막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연습할 때도 벌써 네가 벌써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김수현 씨가 아유 또 운다 또 울어 또 울어 그런 게 그렇게 며느리가 시집 와서 몇 년 돼서 네가 벌써 과거를 얘기하면서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울어요. 윤여정 씨가 그때 모자를 쓰고 맨날 신앙송이나 하고 막 이런 며느리였잖아. 근데 그런 며느리 데리고도 얘기하면서 그 며느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며느리를 이뻐하면서 이렇게 살고 또 양희경이가 딸인데 딸은 이웃집에 살면서 그 맨날 그냥 엄마가 속상해하는 그런 딸인데도 그 온 가족을 다 감싸 안으면서 영감님은 또 십전대보탕집 마담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걸 나 혼자는 알았는데 자식들한테는 일절 함구하고 일절 비밀로 하고 이렇게 그러는 어머니, 그러는 시어머니, 그러는 여성
목욕탕집 남자들이 제일 저한테는 대표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더 맡고 싶은 역할이나 좀 안 해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늘 어머니의 역할을 하셔서 여배우로서의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지요. 근데 러브스토리를 한 적도 있어요. 한양난군이라는 프로에서는 이렇게 귀민머리 따고 머리 하나를 이렇게 따고 시골 우물가에서 이렇게 나물 씻고 있는데 한양난군이 내려와 갖고 물 한 바가지 주세요 해서 거기다가 은행 버들잎 이렇게 따서 주고 이러는 러브스토리를 한 적이 있어요. 사극이지 그거는. 네. 거기서 이순재 씨가 한양난군이에요. 어머. 근데 그런 거 말고 막 그냥 눈에서 불꽃이 튀고 그런 러브스토리 있잖아.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막 멋있죠. 예. 그런 거 한번 눈에서 불나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얼굴이 일단 따라줘야 되고 근데 이 노인네들 러브스토리 굉장히 무섭대요. 그러군요. 노인네들 삼각관계는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런 러브스토리 한번 해볼까? 삼각관계에 있는 네. 것의 여주인공. 삼각관계에서 남자 하나 놓고 막 치열하게 그런 싸우는. 거. 기회 있으실 거예요. 네? 기회 있으실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이, 그러면요. 지금 불이 자꾸 계속.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후배들 좋은 그 연기를 하는 좋은 연기자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다 갖출 거 갖춘 배우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반짝하고 또 사라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오랜 동안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면 또는 어떤 훈련을 근데 해야 그런 거는 연기 잘하고 무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기본적인 인간적인 바탕이 돼 있어. 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이 드라마를 하면요. 한 번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애가 있고요. 네.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선생님이 요즘 날이 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러는 인격체가 돼. 인격체. 인간이. 인격. 네. 그런 사람이래야지 오래오래 하면서 물론 요즘은 뭐 스타가 되고 싶죠. 오랜 연기자는 뭐 싫을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스타보다는 오랜 배우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유진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래야 훌륭한 배우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 숙제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숙제 풀이 좀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격, 인품을 기르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인격이다라는 사람 말씀이세요. 됨됨이가. 네, 네. 이렇게 그 연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팬들도 굉장히 두꺼우시고 제 주변에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타이면서 사실 좋은 연기자 두 가지 타이틀을 다 갖고 계신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전국에서 안 오는 게 없어요. 쌀도 와. 오고 미역도 오고 뭐 멸치도 오고 뭐 하여튼 왜 그렇게 뭐가 많이 그래서 내가 그거 받을 때마다 내가 과연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걸 받을 만한 뭘 했나? 항상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전화해서 왜 이런 걸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름도 성도 나하고는 알 길이 없는데 그런 걸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서 보냈다고 그냥 잡수시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집에 들어가니까 과메기가 왔어요. 과메기가. 요즘 포항. 구하기 힘들잖아요. 포항 네. 과메기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냥 요즘 과메기철이 돼서 선생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잡수시라고 보냈다고.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또 대개 개가 왔어요. 개 포항에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포항 지진 났을 때 얼른 전화했죠. 그 댁에. 네. 혹시 이번 지진에 무슨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보답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라도 보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글쎄 좀 염치가 없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김치에서부터 쌀서부터 생선서부터 새우젓서부터 뭐서 그냥 안 사 먹어도 될 만큼 다 와. 와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이 뭐 천년학을 접어서 막 보내고 뭐 이런 팬이 아니고 그냥 그리고 저기 보령에 있는 그분은 아주 정말 부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이에요. 네. 농기구 판매하고 그러는 분인데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들만 데리고. 그런데 그분은 꽃게철이면 꽃게 몇 마리 보내고 많이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두 식구 먹을 만큼 또 김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뭐 쭈꾸미 보내고 하여튼 틈틈이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안 보내셔도 다 뭐, 아니에요 선생님 걱정하시지 마. 그러면 또 그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저기 불교 행사 국립극장에서 해오름 극장에서 하는데 여성개발원에서 주제 거기서부터 스님하고 같이 또 쌀을 싣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쫓아오셨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조계사 앞에도 가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을 만나요. 조계사 앞에 가면은. 네. 그럼 거기서 스님들이 막 꼭 손을 붙잡고 막 뭐래도 사서 막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거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이렇게 제가 팔목에다 근데 이건 저의 수호신이죠. 수호신. 항상 이걸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래서 전국에 팬이 그렇게 제가 많답니다. 아, 네. 맛있는 거 드시라고 보내주시는 팬들도 많으시고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별별 거 다 와요. 고구마서부터 뭐 이무건 선배님이 두 분 되시는데 네, 네. 저는 그냥 형님 하는 그러면서 딸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형수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금원식 올렸다고요? 금원식? 예. 50년 살았으니까 금원식 올려야죠. 아니 언제 네. 금원식을 금원식을 뭐 그렇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10만 원짜리 전세방에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꽤 제법 큰 빌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10만 원짜리 전세방 다다미방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일보 옆에 중학동이라는 데서 그리고 그때 3만 원짜리 후지카 난로를 이렇게 건노라고 그러죠. 그걸 사가지고 기쁜 소리사에서 둘이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둘이 세력을 잡고 이렇게 시청 앞에서 명동 기쁜 소리사 앞에서 건널목 건너고 또 한국일보 앞에서 건너고 또 시청 앞에서 건너고 또 시청 앞에서 건너고 해갖고 이제 한국일보 앞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걸 3만 원짜리 사갖고 가는데 그때 음악평론하시는 이백천 선생님이 우리를 딱 보시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그 후지카 콘노 하나 사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게. 그렇게 살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그래서 10만 원짜리에서부터 25만 원짜리, 25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50만 원에서 75만 원짜리, 75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그리고 345만 원 한강맨션 700세대 입주자의 700세대 계약자의 700세대 1호 입주자가 됐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는 뭐 그때는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남편 차 하나 따로 있고 제 차 하나 따로 있고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그냥 아이들도 다 성공해서 미국에서 다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50주년 기념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떠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197명이에요. 아주 정선을 하고 엄선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아주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뱃속에서부터 서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 초대해서 그날 그냥 했어요. 축하드려요. 실제로 결혼식 사회를 두 분 결혼식 사회를 KBS 김동건 아나운서께서 보셨는데 네. 이번에 금혼식 사회도 똑같이 맡아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결혼식 때 그분이 사회 봐주셨거든요. 그때 사회 봐주셨고, 우리 딸 결혼 때 사회 봐주셨고, 아들 결혼 때 사회 봐주셨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그때 빨리 손녀들까지, 손주까지 해드릴 테니까 빨리 결혼들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금혼식 하는데 자기 와서 사회 봐줘야지 그랬더니, 이야, 내가 또 사회 또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결혼식 때 했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그날 또 와서 해줬죠. 네. 한 번 맺은 인연은 그 사람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안 될 때는 더욱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요. 네. 사람이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밥 한 번이라도 같이 놀아 먹고 이러는 게 정말 인연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전체 사회는 송승환 씨가 받고 우리 결혼식 사회는 김동건 씨가 받고 그랬어요. 그 인연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네. 와닿는데요. 아주 인연을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그 부군과 두 분이 만나시게 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KBS 동기생이에요. 이기 동기생이신 거예요? 이기. 가니까 일기생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서라블레이드를 나와서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후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후리로 하니까 아무래도 배역 이렇게 하는데 정식으로 뽑힌 사람들한테 많이 가니까 정식으로 나도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기생으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남자 7명, 여자 8명, 15명이 뽑혔죠. 근데 그렇게 그냥 나한테 와서 톡 치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왜 그래요? 내가 그러면 삼이자 씨 남편하고 최정을 씨가 삼이자 씨 남편도 그때 연기자였으니까 네. 야 재호가 본명이 재호예요. 재호가 부자 좋아하나 보다. 재호가 부자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남자가 9명이 프로포즈한 거 아세요? 어머. 그만큼 내가 인기가 많으셨네요. 그때 남자들이 선생님. 눈이 좋았죠. 눈이 좋았어요. 눈이 좋았죠. 요즘 같으면 제가 어디라고 이런 얼굴 가지고 남자들이 아유, 그렇게. 왜요, 선생님? 근데 대단한 요즘 일이 이제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재호가 어떻게 부자를 꿰찼지 그때. 야, 재호가 야 눈이 좋았나 봐 재호가 막 이러고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남편 이렇게 되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남편 덕에 살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예편내 덕에 살아. 이런 얘기 하지요. 근데 저는 누구 덕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거 다 똑같이 우리 덕이에요. 우리 책임이고. 근데 남편이 활동이 뜸하면 내가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뜸하면 남편이 많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이가 참 임금님 역할은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도 그이가 뭐 활동이 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작품이 들어오면 내가 누구야 이렇게 연출 누구야 묻죠. 뭐 이렇게 그럼 어떤 연출자라 하지마 그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아이 그 사람 못됐어. 그럼 나는 그 사람 연출도 인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연출자가 갑질하면 안 되거든. 배우들한테 갑질하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출자라서 뭐 우리 남편을 행여라도 홀대할까봐 강부자는 어디 가면 대우 많이 받는데 내 남편을 홀대하면 나는 그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나 혼자 벌어도 맞벌이 부부만큼 버니까 그냥 그거 갖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사니까. 사이좋게 사는 비결이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배우로서 예.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밥 도시락 내가 꼭 싸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소홀했거나 그거 과보호가 아니에요. 과보호가 아니고 아이들을 그냥 패스트푸드 먹일 수는 없고
그런 거 사서 먹일 여력 있으면 소고기 조금 사다가 양념해서 재놨다가 아침 일찍 도시락 반찬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주고 네. 그렇게 하고 일하러 나가고 내일 하러 나가고 이래도 애들한테 아무렇게나 애들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하여튼 근데 한 가지 기특한 우리 딸이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근데 우리 딸이 꼭 이거 단주를 하고 다녀요. 기독교 학교인데. 근데 선생님들이 하복을 입으면 요걸 이렇게 있잖아요. 와서 탁탁 튀긴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염주예요. 점수가 다 좋은데 그 기독교 그 뭐 성경인지 뭐지 그것만 점수가 나빠요. 그래도 예고 다니고 홍대 다녀서 4학년 미대 들어가갖고 장학생으로 다녔죠. 대단하네요. 네. 우리 아들 미국 가면요. 우리 아들네 집은 오전 불상 딱 응접실에 내가 해다 걸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오실 때 향사 가지고 오세요. 향사 가지고 항상 향 피우고 천수경 틀어놓고 우리 아들 아침에 움직이려면 부처님께 부처님 사진 딱 해놓고 네. 부처님께 항상 기도해라. 저는 그게 일이죠. 부처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러 갑니다. 부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은 천주교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우리 사위는 그래도 염주도 내가 해다 주면 열심히 차에다도 만자 열심히 걸고 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50년 동안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으면 자녀분들도 참 그 모습에 본받고 싶다. 참 아름답다. 두 분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사실까 저는 아이들 것 같아요. 앞에 회초리를 항상 놓고 키웠어요. 제가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네. 외할머니가 대개 할머니가 키우면 애들이 버릇이 없다 그러죠?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회초리 딱 놓고 조금만 저거면 방바닥을 선생님 어머님이 키워주셨죠? 많이 도와주셨죠? 그럼요. 친정엄마를 내가 뺏어다가 19년을 우리 집에서 사셨죠.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들어앉으면 들어앉아도 애들을 남의 손에 키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셨죠. 장판방을 딱 때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럼 그냥 애들이 딱 무릎 꿇고 할머니 잘못했어 이러고 빌죠. 지금도 가면은 꼭 큰절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가 아니에요. 큰절해요. 네. 딱 애들을 다 같이 큰절 딱 하고 또 올 때 안녕히 가시라고 큰절하고 아주 그게 몸에 뱄어요. 저는 그렇게 외국에 살지만 한국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살죠. 장독도 다 있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요? 예. 우리 딸네 집 내가 장독 시집 갈 때 다 장독 해줘서요. 뒷마당에 가면 장독이 쫙 놓여 있고. 혹시 자제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무대 예술을 하고 계시는데 자제분들은 혹시 굉장히 넘 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데 우리 딸도 예고 다닐 때 연극을 하는 매치메이커를 한다고 학교에서 그래서 그럼 엄마가 가서 좀 도와줄까? 엄마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아버지가 내가 가서 뭐 좀 봐줄까? 아니 아빠 절대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절대 우리를 근접도 못하게 해요. 근데 학부형들이 왜 연극하는데 안 오셨냐고 전화가 왔어. 어머, 엄마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요. 엄마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더래. 따님이 엄마하고 똑같이 하더래. 근데 절대. 그리고 나는 학교를 너무 안 가서 우리 딸도 입학원서 제발 입학원서 써야 되니까 어머니 좀 오시라고 그래라 담임 선생님. 그래서 한번 갔어요. 네. 가가고 이덕자 선생님이 누구세요? 이러고 찾아갔어요. 선생님들한테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닐 때 여의도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갔는데 스승의 날만 꼭 가요. 저는 스승의 날에 가서 가신 선생님, 오신 선생님 딱 교장실에서 만나고 선물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오는데 한 번 가면은 내가 매일 온다고 소문나요. 매일 온다고. 그렇죠. 어머니들한테 네, 그렇게 그럴 학교를 거예요. 찾아오신대죠. 이러고 전화 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가요. 네.
그리고 내가 우리 딸 입학시켜 놓고 나서 한 번 갔는데 그때 달동네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내가 연규진 씨 엄마예요. 저 춘배 엄마. 그랬더니 애들이 춘배 엄마 막 이러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가 승아 엄마가 아니고 춘배 엄마라 그런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참 자녀분들도 잘 키우시고 선생님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아들 딸은 사셨어요. 네. 누구든지 보면 칭찬하는 사람으로 컸어요. 그것도 다 부처님의 그렇게 우리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내가 우리 딸이 보스턴에 살고 우리 아들은 포틀랜드에 사는데 국내선도 9시간 걸려요. 네. 그래 내가 어떤 때는 딸네 집에 갔다가 급해서 그냥 아들네 집 안 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 막 기도해요. 우리 딸 좀 아들하고 가까운 데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한 지역에 못 살으면은 가까이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사는 데는 1시간 20분이면 딱 아들네 집에 도착해요. LA 얼바인에 살고 포틀랜드 살고. 네. 똑같이 서부에 시차가 없는 데서 사니까 부처님께 기도해요. 저는 무조건 부처님께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청산댁이라는 TV 문화관을 저 전라도로 녹화를 하러 갔는데 3월 5일 날 우리 아들이 여의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누가 우리 아들을 13살까지 잘 지키래요. 잘 지키래요. 그래서 나는 유괴당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3월 5일 날 입학을 해가지고 3월 12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단체 기합을 받다가 병이 났어요. 네. 단체 기합을 열중샷 차렷 해갖고 토끼띠으로 운동장을 5바퀴를 돌렸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체중이 좀 무거워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 다리가 뛰었대요. 오른쪽 다리가. 밤에 꿈을 꾸니까 녹화하다가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막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 이장네 집에 전화 한 대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37년 전 그때니까. 그래서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 어서 찍고 올라와라. 그래서 월요일 날 왔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밤새도록 이 다리가 뛰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 타올로 찜질을 밤새도록 해주셨대요. 근데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잉어가 뛰는 것 같았대요. 잉어가.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사를 불러다 침을 또 놨대요. 근데 내가 월요일 날 왔으니까 을지로 이가에 이주걸 신경외과라는 데로 입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여기서 안 돼가지고 고대 해화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고대 해화병원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입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긴즉슨 어떻게 됐냐면 중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새 구두를 신었죠. 새 구두를 신으니까 뒤꿈치가 헐었어요. 이게 새 구두에. 그러니까 병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자리 잡을까 하다가 골로 들어가서 이 고관절 여기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힙 조인트라고 여기 허벅지하고 요 사이에 여기에 자리를 잡아갖고 거기에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6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6개월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황인영 강부자 할 때예요. 제가 라디오 황인영 강부자. 토요일만 되면 9시부터 해갖고 11시면 딱 끝나요. 11시면 딱 방송이 끝나면 우리 스님하고 도반 하나 하고 전국을 부처님한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막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근데 한 번 남의 보리암을 가려고 딱 잡아놨는데 그 전날 꿈을 꾸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이렇게 손기정 선수가 쓰는 월계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월계수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보리암을 가니까 진짜로 부처님이 그걸 쓰고 계시더라니까요.
내가 거기를 가본 적도 없는데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3일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밤에 잠깐 눈을 붙이니까 어떤 요만하신 비구니 스님이 보살님 이리 오이소 이리 오이소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벌떡 깨갖고 우리 정릉의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이렇게 생기신 스님이 요리 오이소 요리 오셨. 아이고 보살님 그럼 절로 가입시다. 대구 동화사 말사 양지남이 있어요. 양지남. 비구니 스님들 공부 선방이에요. 거기 가자고. 갔더니 그 스님이 거기 계세요. 꿈에 본 그 스님이. 그러니 놀라운 제가 경험 많이 부처님이 나를 하셨군요. 안 도와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전국을 하여튼 뭐 안 가는 데가 없이 기도를 하러 돌아다녔죠. 그리고 병원에 가운을 입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다니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님 한 분이 약간 다리를 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정 우리 헌주가 완벽하게 나을 수가 없다면 저 선생님만큼만 절게 해주세요. 저 선생님만큼만 아주 표가 안 나게 저는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로 선생님만큼 절어요. 네.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세미나 할 때 우리 아들 엑스레이를 꼽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는 의술로는 이렇게 나을 수가 없다. 6개월을 입원했다. 이거는 의술이 아니고 그 어떤 분의 도우심과 부모님의 정성으로 난 거다. 그 어떤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 어떤 분의 도우심과 부모님의 정성으로 난 거다. 그 어떤 분이 누구겠어요? 네. 부처님. 저이 법명이 보광화이시죠? 네. 그게 제가 연화라는 드라마 할 때 연화. 의정부처는 그 절이 이름이 뭔데 유명한 절인데 거기 스님이 연화할 때 저한테 그 법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순재 씨가 민대감하고 내가 정경부인하고 창숙이가 연화를 했는데 그때 보광화라는 그 법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광화. 특별히 이 마음에 두고 참 이 사찰에 가면 마음이 참 좋아진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찰이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찰이 있으세요? 저는 그 양지남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지남에 가면은 그 계곡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 데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참 맑고 깨끗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 공에 찌든 이 온 몸이 완전히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양지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는데 2018년도 계획하신 일이라든가 뭐 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그냥 항상 지금처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그저 너무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세상이고 그냥 땅 속에서도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그냥 뭐 정말 자고 깨면 세계의 뉴스가 너무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 데서 어쩌자고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멀리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됐는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다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어디에서 뭐 테러가 났다 그래 그게 걱정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산다는 거는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아침에 저는 눈 뜨자마자 아침 예불 시작하고 이렇게 저걸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다 아무 탈 없이 살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개띠랍니다. 개띠. 이제 개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할 그런 해인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그저 온 가족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저는 요즘도 우리 지인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많이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참 우리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잘 살자, 오래 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해에도 온 가족 건강하시고요. 그저 부처님한테 항상 그저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두뇌회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예. 이렇게 네, 부처님께서 그 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네. 들어주시고 계시고. 네, 저는 정말 조금도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모든 걸 살고 있고 진실되게 하고 있고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지만 속마음은 아주 천사 같은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게 부처님 뜻에서 다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불심으로 향기로운 인생을 걸어오신 우리 시대 국민 어머니, 국민 배우 강보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오랜 동안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